안녕하세요. 제2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비디오를 켜고 특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해를 보람차게 맞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강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진행을 맡은 성대방송국 59기 아나운서 김채연입니다. 그럼 제2회 외국인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 외국인 유학생 포지셔닝 브랜딩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오늘의 연사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유한일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선배님은요, 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셨고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 부회장과 학술문화팀장을 담당하며 다양한 역량을 키우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성균관대 유학생으로서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나눠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두 비디오를 켜고 특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로 유한일 선배님을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유한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제 스토리를 공유하고 나름대로의 학생 성공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유학생 학우들에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학력과 경력사항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기린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졸업을 하고 3년간 직장인 그리고 그 상업인으로서 좀 방황을 하다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를 입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2년 만에 졸업을 한 후 바로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에서 대장직 일도 해봤고, 한국 홍대 부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어 이런 language education 이런 창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 부회장과 학술문화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포지셔닝입니다. 성대 유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성균관대 유학생이다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이론입니다. 그 첫 번째 포지셔닝. 포지셔닝이라는 말은 참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자면 제품에 대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에 어떤 인상을 남기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저희 자신을 상품에 비유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어 말하기나 쓰기, 그리고 독해, 그리고 표현 방식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저는 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석사 입학할 때부터 좀 조바심을 좀 많이 냈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진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길가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친구가 찍어준 것인데요. 저는 석사를 입학하면서 혹여 그 한국어 저희 과 선생님들한테 누가 될까봐 주말 없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유학생 선생님들도 역시 저와 같이 여러 선생님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게 모두 열심히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짚어보자면 저는 3월에 입학을 한 후 진짜 주말 없이 보냈었는데 1학기 때와 2학기 때는 학점을 모두 각각 18학점씩 들었었습니다. 제가 전공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과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끔 제가 부족한 만큼 빨리 익혀야 했고, 그리고 2학기 방학 기간에는 석사 학위 논문 제출 시험도 함께 준비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3학기 때는 수업도 함께 진행했었고 예심과 본심을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선생님이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요. 저는 저분이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이지만 박사 과정을 3년 반 만에 졸업하신 아주 훌륭한 선배님인데요. 저는 저 선배님을 따라서 모든 스터디나 그리고 특강 그리고 스터디와 함께 여러 가지 학회를 함께 모두
네, 쫓아가서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라서 자신에게 좀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부족한 유학생이라서 좀 더 시간을 내고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스터디를 좀 더 많이 참가를 하고 팀 과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말을 하나 배웠습니다. 일단 학습은 공부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부 생활이든 대학원 생활이든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도 제 이야기를 좀 더 곱씹어 가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팀 과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부족한 만큼 좀 더 채워서 다른 성대 학우들에게 좀 누가 될지 않게 최소한 성균관대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이러한 점을 좀 더 감안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으로 공동체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우리가 공동체 1월이라는 것을 좀 더 지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제 얘기를 들으실 동안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외국인 유학생이라서 외국인 네트워크 커뮤니티에만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좀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만큼 좀 더 한국 정서에 맞는 또는 한국인과 좀 더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좀 참여를 해서 좀 더 유학 생활을 좀 더 알차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자신의 가치는 이러한 공동체의 유익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가치가 발현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왼쪽 우측에 있는 것은 제가 오케이 프렌즈라는 봉사 활동을 한 수료증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2021년 6월 말에 서울 글로벌 센터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백신 코로나 접종 전화 예약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도 저와 아마 우연히 인연이 된다면 저랑 통화를 해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어떤 포지셔닝을 확정을 했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성대 유학생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알아보고 채워가는 시간을 갖기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왁동 뮤지션의 전쟁터라는 내용인데요.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내 걸음을 빨리 재촉하는 당신은 어떤 것을 그토록 사랑했길래 몇 번을 다시 살아났나요?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나서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주변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서 앞만 달려온 제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순간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만한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남의 속도에 맞춰서 살 수는 없습니다. 꽃이라는 것이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좀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저에게 제가 자체 점검하기라는 내용으로 좀 더 적어봤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이 동일하다고 하면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1번과 2번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를 채워보기 이러한 시간을 갖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역시 국어학 연구자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한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과정들을 모두 충실하게 수행을 하셨다면 마지막입니다. 진짜 나를 어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것을 잘하며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어필을 하셔야 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겸손을 지양하라 라고 저는 항상 주변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공유를 하는 것이 겸손이고, 내가 주변에 주어진 것들에 대한 것들에 좀 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도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내가 모르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단점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어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성공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성공을 사전에 검색하면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검색이 되는데요. 상당히 부족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하면 굉장히 성공이라는 자체가 목표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일종의 과정, 즉 동사로서의 이해를 갖는다고 하면 좀 더 삶이 좀 더 촉촉해지는 풍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은 명사가 아닌 동사,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전과 실천이 바로 제가 정의한 학생 성공 스토리, 학생 성공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유환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사님과 함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연사님께 질문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사전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업 관련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과 공부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한 연사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주말 없이 보냈다고 했는데 저는 추천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캘린더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인데요. 저는 사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몬슬리나 월별 그리고 주별 일별로 스케줄을 관리를 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내가 했던 것들과 내가 못했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주 기획으로 다시 넘기는 이러한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세하게 스케줄 관리를 함으로써 일과 공부의 균형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사님의 학점 관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점 관리 방법, 저는 이 질문을 되게 예리하게 받으렸는데요. 일단 성균관대 학생으로서는 학점이 모두 다 잘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학점 관리가 별도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을 함께 보면서 자극을 받고 나도 저런 훌륭한 학우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환경 속에서 이제 학점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까지 도전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제가 발표할 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석사 3기 때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고 말도 잘 못하고 주제도 별로였지만 교수님들의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교수님들의 따뜻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만약에 좀 더 무서운 이런 지적이 왔다고 하더라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건 모든 것들이 모두 나의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하셔서 지금의 위치에 오시게 됐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취업과 창업 관련한 질문들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문과대학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문과생입니다. 네, 네. 확실히 저도 문과생이고요.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면 좋을까? 저는 뭐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방금 제가 특강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주신 학우님께서도 좀 더 차근하게 자신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질문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특정 방향으로 이제 추천하신다기보다는 네. 자신에 대해서 먼저 성찰해보고 고민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제 경력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일관적이지 않은 일들을 해온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한국에서 이제 취직하기가 조금 어렵고 길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의 취직에 도움이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에서 취직하기 위한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취직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취직을 목적이 아닌 일종의 과정,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 과정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행을 간다고 비유를 하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겠죠. 티켓팅을 해야 되고, 호텔을 예약하고 친구들과 연락을 해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데 취직 역시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자신을 좀 더 채워보는 시간을 갖고 좀 더 느슨하게 좀 천천히 좀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한국어 능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자격증을 좀 더 딴다거나 전공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신다면 모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단순하게 이제 취직만이 목표다라고 달려가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탄탄하게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평생 직장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누리면서 좀 더 내가 다른 역할에 있을 때 좀 더 충분히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과정을 좀 더 누리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취업 정보를 얻을 때 주로 어느 사이트나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취업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순위로 성균관대학교 학과 홈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검증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안 보이시는 곳에서 많은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성균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챌린지 스퀘어에 들어간다면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이런 학교 플랫폼을 충분히 좀 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연사님께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인턴을 지원할 때 강조하면 좋을 만한 경험이나 또는 경력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턴을 지원할 때 강조하면 좋을 만한 경험이나 경력. 일단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학교 생활에서 좀 더 충실하게 보내시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학사 과정이든 대학원 생활이든
공부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1순위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충분한 스펙을 먼저 쌓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쳤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본인이 좀 더 관심을 갖는 빅데이터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석이란 자격증 충분한 것들을 좀 더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외적으로 다른 활동들이나 자격증을 얻는 걸 추천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학교 생활 관련한 질문인데요. 한국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셨을 것 같은데 연사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경험담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모든 국적의 친구들은 사귀는 방법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커뮤니티를 통한 기회일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동체 이론이라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동아리나 스터디나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나가면서 그 사이에 본인의 진정성을 좀 더 드러내고 친구들과 좀 사교를 한다고 하면 한국인 친구 외에 수많은 저희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수많은 친구들과 좀 더 끈끈한 우정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대웅의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었을 때 얘기를 좀 더 풀어놓자면, 그때 제가 미국인 누나 친구, 그리고 한국 미라 언니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모임을 하고 생일도 모두 챙겨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커뮤니티에 일단 가입을 해라. 그래서 스터디, 카페, 동아리, 본인이 소식이 닿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본인의 진정성을 좀 더 드러내서 좀 더 끈끈한 우정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다양하게 교류를 하고 이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이나 또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해결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팀 활동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대학원 생활에서 팀 과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팀장을 맡고 팀원들이 그냥 대기만 하는 경우였습니다. 모든 것이 팀장 위주로 돌아가다 보면 팀장에게 부담이 엄청 다가오는데, 저는 이 특강을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팀장의 역할을 맡는다거나, 팀장이 아니더라도 팀원으로서 좀 더 팀장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는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고 대기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어려움이라고 하면 팀장으로서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연락이 안 닿는 친구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국어가 안 된다고 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어가 안 된다고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를 하고 스피킹을 좀 더 하고 해야 할 텐데, 문자로서만 감사합니다라는 식의 문자는 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외국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국어를 못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학 생활을 좀 더 알차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두려움 때문에 이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임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어필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유학생으로서 성균관대학교에 다니시면서 이 학교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 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균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참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화학공학과 출신으로서 국문과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교수님들이 과제를 참 많이 내주시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등록금이 전혀 아깝지가 않고요. 주변의 학우님들도 너무나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고 과제를 발표를 하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저도 하게 되고 학점 관리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점, 등록금이 아깝지 않고요. 또 선배님들, 훌륭한 선배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3년 반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훌륭한 외국인 선생님도 계시고, 이러한 분들과 함께 좀 더 커뮤니티를 이어나간다고 하면 자신도 어느새 모르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을 별도로 하는 다른 활동이 없고, 동일시 하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특강을 마련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성균관대 학생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전공이나 일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하는 전공이나 일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나요? 저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박사 학위이기 때문에, 박사 학위 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포기는 안 되고요. 그러나 지금 이 특강을 들으시는 여러 학우분들 중에는 학부 과정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인지심리학의 말을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일단 일을 하면서 열정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는 develop theorist, 그래서 개발가라고 하죠. 두 번째 유형은 fit theorist라고 해서 적응하는 자,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나누는데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열정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해 나가면서 점점 더 열정을 키워나가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fit theorist, 적응한 자는 이와 반대로 내가 열정을 느끼는 일에만 대해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더 후자에 가까운데요. 저는 적응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를 하고, 이것은 나랑 맞는다 하면 제 100% 에너지를 쏟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전공이 그렇습니다. 일단 포기는 안 하고 못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좀 더 자신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는 과연 개발자 유형인지 아니면 적응자 유형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전자이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자신의 열정을 쏟고 하시면 되겠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과감히 다른 길로 지금이야말로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지마님 질문인데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공동체들에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 등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고 되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석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 바로 각종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사람들과의 이런 커뮤니티가 좀 더 그리웠나 봅니다. 글과 논문이 아닌 친구들과 좀 모임을 갖고 싶어서 여러 커뮤니티를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이 질문을 주신 아지마님께서도 똑같으시겠지만 본인의 국적을 가지시는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인이 속한 국적의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더 넓은 소식을 접해보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저희 성균관대학교 외국인 유학센터의 공지가 참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저도 여기를 통해서 대웅 웅토링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여러 미국 누나 친구들과 또는 인니 친구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로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교내 활동을 이제 교내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활동을 참여하셨고 이제 주변 지인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희암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 모두 국어 국문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소희암 선생님의 질문을 정정을 하자면 저는 학사는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사와 박사를 국문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정확한 좀 더 구체적인 스토리는 저희 학생 성공 스토리 수기집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한국인처럼 말하기가 제 매일매일의 과제였습니다. 쇼핑을 하다가도 혹은 커피숍에 들려서 주변의 말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뭐 경상도 말투면 경상도 말투고 서울 말투면 서울 말투 이런 말투들을 항상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항상 반복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좀 집요하게 좀 끈질기게 좀 병적으로 좀 좋아해서 국문과를 진학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더 쉬운 환경에서 좀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한국어를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델리아님의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취직하는 게 힘든 편인가요? 네. 네. 한국에서 취직하는 것이 힘든가요? 저는 솔직히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왜 힘들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하고 싶은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하면 길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 취직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 커뮤니티도 가입을 해야 하고 정보도 여러 갈래로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어떤 걸 해야 하고 언제까지 이력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면접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 뇌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옵니다. 따라서 일단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확정을 한 다음에 그 한 가지의 길을 꼭 깊게 멀리 파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자신의 길을 깊게 파고 간다면 충분히 취직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선우님 질문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게 되는데 이럴 때는 학교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학교 생활에 도움될 만한 일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사서우님의 질문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네, 코로나 학부, 코로나 학기생이라고 하죠. 저도 역시 박사 과정을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계속 쭉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때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맞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예능 프로를 보는데 사용한다거나 혹은 먹고 노는데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좀 더 학교 생활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캘린더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천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며 어제는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을 포기하겠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적어가고 좀 이루다 보면 한 학기 또는 1년이 참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이 일이 있다면 저는 역시나 스터디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팀 과제를 꼭 열심히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본인의 경력사항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합니다. 네, 일명 이제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서 집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스터디에 참여함으로써 이 시간들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하관님의 질문입니다. 이분께서는 2월 졸업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서 취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회사에 지원하게 되면 서류는 문제없이 통과하는 편이지만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혹시 외국인도 면접 스터디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지 여쭤보고 싶고 또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찾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축하의 메시지를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에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저 주변에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공유를 하는 게 좀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일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좀 더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그리고 면접 스터디를 많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관님께서도 주변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좀 더 정보를 많이 받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Q&A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 수기집에 유한일 선배님의 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특강을 들으니까요. 저도 성균관대 학생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한국 생활을 이제 갓 시작하셨거나 유학 생활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오늘 이 특강이 해결 방법으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한국에서의 적응과 더불어서 자신의 성장을 이루고 계신 모든 유학생분들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듣기 전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유한일 선배님의 말씀 중에서 서로 돕는 나눔에서 스스로의 가치가 더욱 빛이 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특강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웨백스 채팅창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에 100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화면에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강을 마친 뒤에 학생성공센터 인스타그램, 위챗, 그리고 웨이버를 추가하고 특강 후기를 남겨주시면 10분을 선발해서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후기 이벤트 관련 내용은 이메일로 상세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강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모두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은 아이캠퍼스 비정규 강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성공센터의 제2회 외국인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이었습니다. 내일 3시에 진행되는 제20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김채연, 연사 유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